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를 사지 말고 여러 개를 사라는 거죠.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 잘못했다가 날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가장 분산 투자가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의 투자, 인덱스 펀드나 코스피 투자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고르게 투자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 오르면 내 펀드도 1%가 오르는 거예요. 가장 잘 분산된 투자고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적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2년 동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십니까? 네, 1800포인트가 2500까지 올라왔어요. 고점 기준으로. 이게 몇 퍼센트 올랐냐면 41%가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잘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 2016년, 2017년 수익률이 40% 나신 거예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분산해 본 겁니다. 40% 수익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분산하는데 우리가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종목 뭐죠? 삼성전자. 여러분 다 뭐 지나가는 애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이 똑같은 기간 동안 얼마가 올랐을까요? 똑같은 기간 동안 108만 원짜리 주식이 28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165% 올랐어요. 혹시 뭐가 와닿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안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공부 잘하는 애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평균을 올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주식시장이 41% 올랐는데 우리나라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거기에 4배인 160% 올랐습니다. 446.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네. 아니야. 25%. 4분의 1이에요. 자, 산수 잘하시는 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반에 1등이 25%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165% 올랐더니 종합주가 지수가 41% 오른 거예요. 무슨 얘기죠? 딴 놈들은 다 뭐 한 거야? 딴 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딴 놈들은 아무 필요 없었어요. 걔네들은. 이해되시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몰라서 분산 투자했는데 이제 뭐가 좋은지 알잖아. 그렇죠? 뭐가 좋은지 알면 걔한테 몰빵하면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애들은 뭐 이 중에서 오르고 떨어지고 한 데도 있었겠죠. 근데 전체 평균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애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몰빵하러 하게 되면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망할까 안 망할까? 네? 물론 언젠가는 망하겠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분기 순이익이 15조래요. 연간 순이익이 60조 뭐 이렇게 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회장이 1년 내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삼성전자 핸드폰 개발하고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일까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재용 회장이 출세가 제일 많이 하는 일, M&A. 다른 회사 사러 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술로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으로 사업하는 회사지. 단적인 사례, 구글이 지난 10여 년간 M&A 한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15개. 유튜브가 원래 구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M&A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딱 봤는데 제가 싹수가 있어. 괜찮아 보여. 쟤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제가 커서 나를 위협해. 그럼 어떻게 돼? 쟤를 사버리는. 기업의 공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기술력이 좋아서 투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공룡이 멸망한 이유도 있는데 공룡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순간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어서 주변 걸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세죠. 나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게 돼. 그래서 큰 공룡 위주로 이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뭐야? 잡아먹을 게 없어져. 그럼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도 똑같은 형태로 변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는 생에는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셔라. 50년도가 될지 100년도가 될지 200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익 가중화되는 시대. 그래서 부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원숭이 바 하나 얘기해드렸죠. 이걸 깨는 거는 나머지 군중 8마리 원숭이가 폭동을 일으켜야 돼. 그들이 사회를 바꾸도록 힘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내면 사회가 바뀌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만큼 지금은 힘이 없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즐거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우울한 얘기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집도 어디 사야 돼요? 강남. 집도 강남밖에 사실 데가 없어요. 강남 아니면 제2의 대안은 뭐 세종 정도 말고는 살 데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수 있겠죠. 잠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집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동네에 사셔야 돼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강남에 집 산 사람의 80%는 현금으로 샀다면서요. 네. 그렇죠. 거기는 세금을 매긴다고, 거기는 뭔가 압박을 한다고 집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우울한 일이지만 결국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량한 종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